딩모니의 오디오 극장에 잘 오셨습니다. 어서 들어오시죠. 안녕하세요. 딩모니입니다. 오늘은 월요일이네요.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셨겠죠? 저는요, 이번 주말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. 보통 제가 역사책 위주로 많이 읽는데 우연치 않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. 청소년 문학이고요.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이에요. 진짜 재밌더라고요. 예전에 베스트셀러여서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책 한 권을 추천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고 하고요. 이 책에 굉장히 의미 있는 역사도 사실 숨어 있었고 배울 만한 점이 많았던 그런 책이었어요.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이 책이 최근에 나온 그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이랑 똑같은 내용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근데 이게 제목만 좀 비슷할 뿐이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.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그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물을 받았었고 그게 되게 감명이 깊어서 영화의 제목으로만 썼다고 합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.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책의 제목은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이고요. 진짜 제목처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에요. 일본의 작가 요시노 겐자부로라는 사람이 썼는데요. 사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. 이 책이 언제 쓰여졌는지가 정말 신기하고 또 많은 울림 그리고 배울 점을 주는 것 같아요. 여러분 이 책은요 1937년 일본에서 출판이 됐어요. 근데 이 1937년이 어떤 해인지 아시나요?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해였는데 바로 중일 전쟁이 터진 해예요. 네, 이 중일 전쟁은 중국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본이 일으킨 전쟁입니다. 그리고 중일 전쟁은 사실상 2차 세계대전의 그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전쟁이거든요. 보통 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라고 하면은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했던 1939년이라고 많이들 봐요. 근데 이거는 좀 더 유럽의 관점에서 봤을 때 2차 세계대전의 좀 시작인 거고 몇몇 역사학자들은 진정한 의미의 세계대전은 1937년 일본이 중국을 공격하면서부터다 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책이 출판됐던 1937년에 일본이 정말 거대한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킬 만큼 어떤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본인들에게 너무 취해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. 우리 일본이 곧 세계를 지배하리라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고 아니면 무솔리니나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파시즘 혹은 나치즘 이런 게 관심을 받던 시절이에요. 그러니까 일본 사회 분위기 자체가 전쟁이나 지배 이런 파괴적인 감정에 젖어들어 있었던 때였던 거예요. 근데 이 책의 작가 요시노 겐자부로는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. 이런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는 멸망을 부른다라고 느꼈고 그래서 일본의 청소년들만큼은 이 나쁜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이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청소년 문학을 쓴 거예요. 신기하죠? 네, 이 어두운 사회 분위기에서 그래도 자라나는 청소년은 밝고 건강한 마음을 가진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탄생한 책이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. 그래서 이 책 자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문학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. 자, 그럼 가장 중요한 이 책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는 책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삶을 대하는 태도 혹은 살아가는 방식과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. 예를 들어서 가난에 대해서도 다루고요.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위대한 사람 혹은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어요. 근데 이 책이 사실 굉장히 쉽게 읽히거든요. 정말 페이지 한 장 한 장 넘기는 게 쉬워요. 왜 그러냐면 책을 구성하는 방식 혹은 이야기해 나가는 방식 때문인 것 같은데요. 사실은 꽤나 진지한 주제들이잖아요. 가난이나 훌륭한 사람 이런 거. 근데 이런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 있어서 이거를 그냥 설명문으로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인공, 중학생 소년 코페르를 등장시켜서 작가의 생각을 좀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. 그리고 코페르의 외삼촌도 나오는데
또 삼촌 노트라는 부분을 만들어 놔서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삶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가볍게 읽을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. 저는 이 책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자기 중심적 사고에 대한 이야기, 이 부분이 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. 보통 대부분의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할 때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죠.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요. 하지만 이 책의 작가는 이렇게 말해요. 지나친 자기 중심적 사고는 진실을 못 보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. 그 예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나와요. 우리가 당연히 지금 과학 시간에 배우지만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걸로 배우잖아요. 근데 과거에는 이 가톨릭 교회가 꽉 잡고 있었던 이때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었어요. 아니 어떻게 우리 신이 있는 이 세계가 지구가 태양을 도냐?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거다. 라는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졌어요. 그들 중심에서 생각을 한 거죠. 그래서 훗날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,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그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. 시간이 흘러서야 코페르니쿠스의 말이 옳았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죠. 이렇게 지나친 자기중심적 사고는 때로는 잘못된 진실을 마주하도록 이끈다라는 부분이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.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. 그럼 오늘의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끝! 네, 오늘은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작은 역사 이야기도 들려드렸는데요.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. 이 책을 읽으시더라도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별로 느껴지는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물론 있으실 것 같습니다.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. 뭔가를 하면서 특히 책을 읽거나 혹은 영화를 보면서 등등 어떤 컨텐츠를 소비할 때 있어서 막 결정적으로 무언가를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어떤 무엇인가를 느끼려고 하는 이런 게 사실은 되게 힘든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 자체를 즐기지 못하게 하는 어떤 장애물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왜 전시회 같은 데 가면은 사진 찍는 소리 굉장히 많이 들리잖아요. 그러면은 괜히 나도 막 사진 찍어야 될 것 같고 인증샷 남겨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되는데 이거 되게 힘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요새 막 뭔가 어떤 콘텐츠를 즐기면서 뭔가를 얻어가야 하겠다는 강박을 많이 없애가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들려드리는 이런 이야기들도 여러분에게 그런 느낌으로 항상 다가갔으면 좋겠네요. 그냥 재밌는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곳. 이 정도 저의 자그마한 바람이었고요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하트 꼭 눌러주시고요. 저는 더 재미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